저는 이정자입니다. 올해 65인 여자죠.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30년 넘게 혼자서 커튼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손님들과 후배들에게는 인정받는 편이었어요. 자존심만큼은 강했고 사람 보는 눈은 있다며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단골 손님 김 사장이 새로 연 카페에 커튼을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줄자와 천 샘플을 들고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오후였어요. 어머, 이쪽 벽면이 참 넓네요. 창문 크기를 재고 있는데 옆 가구점에서 한 남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커튼 다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목소리가 참 다정했습니다. 돌아보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미소를 짓고 계시더군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인상이 참 선량해 보였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제 업이니까요. 저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가구점 하고 있어요. 성훈 씨는 자연스럽게 제 줄자를 잡아주셨습니다. 손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일을 도와주니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정자예요. 아, 이 근처에서 커튼 가게 하시는 분이시군요. 소문 들었어요. 솜씨가 좋다고 하던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왠지 부끄럽기도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자분의 시선을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작업을 마치고 나서도 성훈 씨는 계속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정말 깔끔하게 잘 다시네요. 이 카페가 훨씬 예뻐졌어요. 과찬입니다. 근데 혼자 이런 무거운 일 하시기 힘드시지 않나요? 갑자기 가슴 한편이 짠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는데 말입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으니까. 성훈 씨는 제가 정리하는 것까지 도와주셨어요. 무거운 사다리도 차에 실어주시고 흘린 실밥까지 주워주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때 성훈 씨의 가구점 안쪽을 힐끗 봤는데 계산대 위에 뭔가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빨간색 도장이 찍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서류 같아 보였죠. 네,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 성훈 씨 생각이 났어요.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배려해 주니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5이 되어도 아직 여자구나. 그런 감정이 남아있구나 싶었어요. 동시에 조금 부끄럽기도 했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자 씨. 성훈 씨였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계시더군요. 어머, 이게 뭐예요? 어제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커피 1잔 사왔어요. 아침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누군가가 저를 위해 커피를 사온 적이 있었나요? 30년 전 남편과 살 때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성훈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와, 정말 예쁜 천들이 많네요. 색깔도 다양하고 오래된 가게라 별거 없어요.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하나하나 다 예쁘게 정리해 두셨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제 일을 누군가 알아봐 주니 뿌듯했습니다. 성훈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커피를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점 기다려지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엔 일이 잘 돼요. 정자 씨는 정말 긍정적이세요. 보기 좋아요. 이런 대화들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만 살다가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말이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성훈 씨는 점심시간이 되면 꼭 찾아오셨어요. 혼자 드세요? 같이 드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먹으면 심심해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함께 식사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성훈 씨는 정말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점을 골라주시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정자 씨는 참 강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다니. 별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대단해요. 존경스러워요.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는데 말이죠. 주변 상인들도 저희를 보며 웃으셔요. 정자 씨, 좋은 분 만났네요. 보기 좋아요, 정말.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제 나이에도 누군가 좋아해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한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말입니다. 남자라는 존재가 무서웠죠. 성훈 씨, 왜 저 같은 늙은 여자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늙다니요. 정자 씨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정자 씨는 진짜 여자예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런 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말들에 제 마음은 점점 열려갔습니다. 혹시나 했던 경계심도 조금씩 풀어지더라고요. 성훈 씨는 정말 진실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성훈 씨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 때도 성훈 씨 생각이 났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성훈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자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제 가슴도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제 나이에 결혼이라는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정자 씨와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성훈 씨의 눈이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정자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성훈 씨, 이 나이에 사랑을 다시 찾았다는 게 기적 같아요. 정자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65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죠. 하지만 너무 빨라요. 나이 들면 시간이 아까워요. 확신이 서면 빨리 결정하는 게 맞아요. 성훈 씨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자 씨, 저는 진심이에요. 평생 정자 씨만 사랑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는 못 기다려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야 할까요?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하지만 성훈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날 조카 며느리 윤소미가 찾아왔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어머, 소미야. 무슨 일이야? 소미는 30 초반의 영리한 여자였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회계사 일을 하고 있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던데. 어떻게 알았니? 표정이 달라요. 밝아지셨어요. 저는 소미에게 성훈 씨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결혼 제안까지 받았다고 말이죠. 소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모,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 제안이요? 그게 뭐 어때서? 너무 빨라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나이 들면 시간이 아까운 거야. 고모, 신중하셔야 해요. 그분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잖아요. 소미의 말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제 행복을 방해하려고 하는 걸까요? 소미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고모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줄 아니? 고모, 성훈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소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날 밤 성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훈 씨 결혼해요. 정말요? 정자 씨. 네, 진심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성훈 씨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고마워요, 정자 씨. 후회시키지 않을게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내일부터 준비해요. 빨리 식을 올려요. 그렇게 제 인생의 2번째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40년 만의 결혼이었어요. 성훈 씨는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모두 주도하셨어요. 정자 씨는 신부니까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웨딩 컨설팅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훈 씨가 괜찮다는 업체로 갔는데 직원들이 참 친절하더라고요. 어머나, 2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신부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신부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웨딩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복도 입어보고 양장도 입어보고 사진사가 계속 예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미소 지으세요. 2분 손 잡아보세요. 정말 보기 좋아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젊었을 때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65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예식장도 구경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예쁜 곳이었어요. 여기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하객은 몇 분 정도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조촐하게 할 생각이에요. 성훈 씨는 모든 걸 꼼꼼히 챙겨주셨어요.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었죠. 정자 씨,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미안해요. 제가 더 도와야 하는데. 신부는 예뻐지기만 하면 돼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성훈 씨가 혼자서 다 부담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성훈 씨, 비용은 제가 좀 보탤게요. 아니에요. 제가 청혼한 거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 정자 씨한테 최고로 해주고 싶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성훈 씨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가구점 사장이라고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성훈 씨,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혹시 어려운 일은 없고요? 없어요. 정자 씨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성훈 씨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죠. 한복도 마쳤습니다. 분홍색 치마에 노란색 저고리. 정말 예뻤어요. 어머나, 완전 새댁 같아요. 정말 예뻐요. 한복집 사장님들이 연신 감탄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젊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성훈 씨가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정자 씨, 결혼하고 나면 경제권은 제가 관리하는 게 어때요? 경제권이요? 네, 정자 씨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경제권을 넘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30년 동안 혼자서 관리해 왔는데 말이죠. 생각해 볼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부부가 되면 당연한 거예요. 성훈 씨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부부라면 경제권을 함께 관리하는 게 맞겠죠.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소미가 또 찾아왔습니다. 고모, 정말 결혼하세요? 응, 다음 주에 식 올려. 너무 빨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또 생각해?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소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제 단골 손님들과 동네 상인들이었어요. 성훈 씨 쪽 하객은 몇 명 안 됐죠. 성훈 씨 친구들은 안 와요? 다들 바빠서 못 온대요. 괜찮아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저희가 행복하다는 거였으니까요. 식은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주례도 없이 서로 사랑을 약속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정자 씨, 평생 사랑해요. 저도요, 성훈 씨. 손을 잡고 서 있는데 정말 꿈 같았어요. 65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축의금도 생각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 정자 씨,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좋은 분 만나셨네요. 이런 축하 인사를 받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식이 끝나고 성훈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자 씨, 축의금은 제가 관리할게요. 통장도 같이 만들어서 함께 쓰죠. 그럴까요? 네, 그게 맞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가족이 됐으니 함께 관리하는 게 당연하죠. 그날 저녁
성훈 씨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고 축의금을 모두 넣었어요. 제 가게 매출 통장의 돈도 모두 옮겼죠. 공인인증서도 함께 만들어요. 네. 성훈 씨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그러게요. 집에 돌아와서 성훈 씨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정자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좋은 분과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성훈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자 씨는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왔는데 이제는 누군가 함께 해준다니 말이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아내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소미가 결혼식에 오지 않았거든요.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것 같았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훈 씨가 점점 저와 가까이 하는 걸 피하더라고요. 손을 잡자고 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하시고 같이 자자고 하면 소파에서 자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성훈 씨, 우리 부부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그래도 정자 씨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예민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서운해지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신경 쓰였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제 앞에서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누구 전화예요? 아, 그냥 사업 관련 전화요. 가게 일이에요? 네, 복잡한 일이라 정자 씨가 들으면 걱정하실까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성훈 씨가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가셨어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자. 그런 말이 들렸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끝낸다는 걸까요? 성훈 씨가 들어오시자 물어봤습니다. 뭘 끝낸다고 하셨어요? 아, 그냥 가게 정리하는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요? 네, 복잡한 일이라 더 묻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성훈 씨가 계속 피곤하다며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성훈 씨, 우리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해요. 미안해요, 정자 씨.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요즘 계속 피곤하다고 하시네요. 가게 일이 좀 복잡해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로 가버리셨어요.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훈 씨, 우리 가족 아니에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하세요? 피한다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엔 그렇게 다정했는데 지금도 다정해요. 다만 결혼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통장 관리도 궁금했어요. 성훈 씨가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성훈 씨, 통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자 씨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가게에서 만난 단골 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자 씨 결혼하고 행복해 보이긴 한데 좀 수척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았어요. 행복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성훈 씨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성훈 씨, 저희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따뜻했는데 지금도 따뜻해요. 하지만 피하시잖아요. 성훈 씨는 한숨을 쉬셨어요. 정자 씨, 결혼 생활이 그런 거예요. 처음엔 설레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성훈 씨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거칠게 말하더라고요. 박성훈 있어요? 지금 샤워 중인데요. 누구세요? 빚 독촉하러 전화했는데 언제까지 안 갚을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빚 독촉이라니.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이야? 박성훈 맞잖아. 3천만 원 언제 갚을 거냐고. 3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빌렸다고요? 죄송하지만 잘못. 아, 이제 전화도 안 받고 도망칠 셈이야?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가게 압류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성훈 씨가 나오셨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성훈 씨, 빚이 있으세요? 성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방금 전화 온 사람이 3천만 원 빚 독촉한다고. 아, 그거요. 그냥 사업상 대출이에요. 대출이 3천만 원이나 돼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성훈 씨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자 씨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부부잖아요. 곧 정리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3천만 원이라니.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빌렸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일들이 더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소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소미야, 고모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성훈 씨한테 빚이 있는 것 같아. 뭐라고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소미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고모, 그거 이상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3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에요. 그것도 왜 고모한테 말 안 했겠어요? 그러게. 고모, 내가 좀 알아볼게요. 뭘 알아본다는 거야? 성훈 씨에 대해서요. 뭔가 이상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미야, 함부로 행동하지 마. 고모, 혹시 모르잖아요. 성훈 씨를 믿어.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박성훈 씨 맞죠? 아니요, 부인인데요. 아, 부인이세요? 남편분께 말씀드려 주세요. 카드값 연체됐다고. 카드값 연체라니. 또 다른 빚이 있었던 거예요. 성훈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카드값도 연체됐다고 하던데요? 아, 그거요. 깜빡했나 보네요. 바로 처리할게요. 얼마나 돼요? 별로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더 많은 빚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어요. 우연히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성훈 씨께 물어봤거든요. 성훈 씨, 통장 잔고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왜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상해서 제가 직접 은행에 갔어요. 통장 잔고 확인하러 왔는데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잔고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출금되어 있네요. 수천만 원이 있었는데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제 가게 매출과 축의금,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모두 말이죠. 언제 출금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난달부터 조금씩 출금되었네요. 제 허락도 없이 돈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성훈 씨가 혼자서 쓴 거였죠. 더 큰 충격은 또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와 있는 거였어요. 대출이요? 네, 3천만 원 대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공인인증서로 신청하셨네요. 아, 결혼할 때 함께 만든 공인인증서. 성훈 씨가 그걸 사용한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어요. 돈은 다 사라지고 빚은 제 이름으로 생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집에 와서 성훈 씨를 기다렸어요. 저녁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성훈 씨, 은행에 다녀왔어요. 성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통장이 왜 이래요?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정자 씨,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이게 미안하다고 할 일이에요? 성훈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럼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지금 더 큰 걱정이 되잖아요. 성훈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정자 씨, 미안해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잠깐이 얼마나 돼요? 곧 정리할게요.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어요? 이미 속였잖아요. 그날 밤 성훈 씨는 짐을 챙기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언제 돌아오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렇게 나간 성훈 씨는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혀 있었어요. 권리금 없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죠. 더 이상한 건 성훈 씨가 살던 집도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나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돈도 잃고 남편도 잃고 가게 수입도 없어진 거였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소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소미야.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고모,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뭘 알아봤는데? 소미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성훈 씨에 대해서요. 왜 멋대로? 고모, 이거 보세요. 소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박성훈이라는 사람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이름이 박성훈이 맞긴 한데요. 전에도 2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중년 여성들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어요. 뭐라고? 첫 번째 피해자는 4년 전 대구에서 식당 하는 50대 여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2년 전 부산의 60대 여성이고요. 자료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급작스러운 결혼, 경제권 탈취, 대출 사기, 그리고 도망. 지금 경찰에서 수배 중이에요. 사기 전과자였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소미가 그렇게 말렸는데 듣지 않았던 거죠. 소미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고모. 고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기꾼이 워낙 교묘했던 거예요. 소미는 이미 경찰서에 신고까지 해놨다고 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셔야 해요. 응. 그날 밤 병원에 실려갔어요. 충격으로 쓰러진 거였죠.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성훈 검거됐습니다. 정말요? 네, 다른 지역에서 또 같은 짓을 하다가 잡혔어요. 조금은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있었어요. 성훈 씨를 다시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그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기꾼이었죠. 피고인 박성훈은 결혼을 빙자해 피해자의 재산을 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3년. 제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3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행이었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 테니까요. 법정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을까?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말이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커튼 가게를 열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한 거였죠. 소미가 많이 도와줬어요. 초기 자금도 빌려주고 가게 정리도 도와주고. 고모,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도 서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오히려 혼자라는 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정자 씨, 힘내세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격려해 줬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소미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그때 제가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죠. 소미야, 그때 미안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고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사기꾼이 워낙 교묘했어요. 고모 잘못이 아니라고요. 소미는 정말 고마운 조카 며느리였어요. 어느 날 가게에 젊은 여자 손님이 왔어요. 사장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커튼 찾으시는데요?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 여자분도 결혼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글쎄,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몇 명 더 찾아왔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도 안정되고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가끔 성훈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더 이상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제 소미가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고모, 정말 강하세요. 뭐가? 이런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살아야지. 존경해요, 정말. 소미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낸 거니까요. 지금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게 있더라고요. 바로 나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그 신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쌓아야 하는 거였죠. 지금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가 저를 잘 알고 제가 저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소미 같은 조카 며느리, 단골 손님들, 동네 상인들.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앞으로도 혼자 살 생각이에요. 누군가 좋은 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다른 누구에게도 제 인생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제가 직접 고른 예쁜 천들 사이에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황혼에 만난 사랑이 배신으로 끝났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로요.